안녕하세요. 강쌤의 피아노 클래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피아노를 향한 첫 걸음마라는 주제를 정해보았습니다. 피아노를 배우는 것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 처음 피아노를 배우고자 할 때 유용한 내용들로 구성해보았습니다. 자, 어떤 내용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두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거예요. 먼저 피아노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피아노를 연주하기 위한 준비 단계, 첫 번째 스텝을 내딛어 볼까 합니다. 그럼 피아노에 대해 알아보러 출발! 피아노의 플레임을 혹시 아시나요? 피아노의 플레임은 피아노 포르테를 줄임말입니다. 피아노 발명 이전에 사용되던 합시코드는 강약을 낼 수 없었어요. 하지만 강약을 함께 낼 수 있는 챔발로를 크리스토포리가 발명하면서 지금의 피아노 모습이 점점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1709년 크리스토포리가 액션을 더하면서 지금의 피아노와 같은 구조를 가진 건반악기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지금은 그랜드 피아노, 업라이트 피아노, 디지털 피아노가 우리 곁에 있게 된 것이랍니다. 이렇게 우리 생활 속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게 된 피아노는 위에는 검은 건반, 그리고 아래에는 흰 건반의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사용되고 있는 건반의 총 개수는 88개입니다. 자, 그럼 피아노는 어떻게 소리가 나는 걸까요? 피아노는 건반을 누름과 동시에 해머가 현을 침을 통해 소리가 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가끔 그랜드 피아노로 수업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보면대 사이로 해머가 움직이는 걸 보고 신기해하는 모습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피아노 하면 생각나는 거, 바로 3개로 되어 있는 페달이죠. 3개로 되어 있는 페달에는 각각의 기능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오른쪽 페달, 우리가 많이 쓰는 페달은 댐퍼 페달로 울림을 주는 페달입니다. 레가토 또는 좀 더 풍부한 사운드를 내고 싶을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왼쪽에 있는 페달은 소프트 페달로 또는 우나 코르다, 하나의 현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해머의 위치가 옮겨지면서 하나의 현만 치는 것에 붙여진 이름이에요. 그래서 보다 더 부드럽고 작은 소리를 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가끔은 음악 표현에 있어서 색깔을 바꿔서 내고 싶을 때 그때 사용하기도 한답니다. 그 다음은 가운데 페달인데요. 이 녀석은 그랜드 피아노와 업라이트 피아노에서의 기능이 좀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랜드 피아노에서는 소스테누토 페달로 분리를 시킨다 라는 뜻의 페달을 밟는 시점을 기준으로 울려지는 소리와 그렇지 않은 소리로 나눠지게 되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업라이트에서는 야금기의 기능을 가진 방음 페달로 되어 있다는 점이 그랜드 피아노와 다른 점이랍니다. 자, 피아노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88개의 건반을 연주하기 위한 준비 단계. 그럼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로는 손가락 번호 익히기입니다. 자, 오른손, 왼손 준비되셨죠? 우리가 엄지라고 말하는 손부터 숫자 1번이 부여됩니다. 자, 그럼 5손가락의 손가락 번호를 맞춰볼까요? 아빠 손가락은 1번, 엄마 손가락은 2번, 오빠 손가락은 3번, 언니 손가락은 4번, 아기 손가락은 5번. 네, 잘하셨어요. 손가락 번호는 쉽다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요. 악보에 기입되어 있는 손가락 번호는 꼭 지키면서 연주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두 번째, 이름 익히기입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는 저 잘 알고 있어요 라고 생각하고 계시면서 이걸 보고 계실 수도 있어요. 저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이름을 익혀볼까 해요. 짠! 영어, 한글, 이탈리아어로 구분되어 있는 표가 보이죠? 국제적으로 모든 기준이 되어 있는 음이 라 음이에요.
오케스트라 연주를 보러 갈 때 연주 전 튜닝 하시는 거 들어보셨죠? 그때 맞추는 음도 라 음을 통해서 맞추게 되고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세상으로 나와 첫 울음을 터뜨리는 그 음도 라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자, 그럼 강쌤의 음이름 익히기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A, 가, 라. 이렇게 영어, 한글, 이탈리아 순으로 읽는 거예요. 이렇게 읽게 되면 나중에 코드를 공부하거나 조성을 공부할 때 도움이 된답니다. 자, 그럼 읽어볼까요? A, 가, 라, B, 나, 시, C, 다, 도, D, 라, 레, E, 마, 미, F, 마, 파, G, 사, 솔. 이렇게 반복해서 읽다 보면 익숙해질 거예요. 그러다 외워지면 속사포로 한번 말해보세요. A, 가라, 비, 나, 시, 세다도, 디라레, 이마미, F, 파, G, 사, 솔. 이렇게요. 자, 그 다음은 건반에서 위치 찾기입니다. 배운 음이름을 건반에서 찾아볼게요. 건반에는 검은 건반이 2개 묶음과 3개 묶음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럼 2개로 묶여진 건반을 먼저 살펴보면 2개의 검은 건반 사이의 음은 레입니다. 그래서 레를 기준으로 레 아래는 도, 레 위는 미 이렇게 익혀주시면 돼요. 물론 2개의 검은 건반 첫 번째 음이 도니까 그 옆으로 레, 미 이렇게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3개의 검은 건반을 살펴볼까요? 3개의 검은 건반 사이에 있는 음은 솔과 라입니다. 솔 왼쪽은 파, 라 오른쪽은 시 이렇게 익혀볼 수 있어요. 물론 이것도 3개의 검은 건반 첫 번째는 파고 옆으로 솔, 라, 시 이렇게 찾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단계는 악보 구성 요소 익히기입니다. 악보를 보고 피아노를 치기 위해서는 알아야 할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은 보표, 음자리표, 박자표, 조표를 살펴볼 거예요. 악보 구성 요소 익히기. 첫 번째는 보표입니다. 보표는 5개의 줄과 4개의 칸으로 되어 있는 우리가 오선지라고 부르는 아이예요. 줄부터 세어보면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 넷째 줄, 다섯째 줄. 그 다음으로는 칸을 세어보면 첫째 칸, 둘째 칸, 셋째 칸, 넷째 칸 이렇게 됩니다. 줄에 있는 음을 주름이라고 부르고 칸에 있는 음을 칸음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좀 전에 배운 음이름을 차례대로 나열하듯 보표에서는 줄, 칸, 줄, 칸 이렇게 반복하면서 나열되어 있는 걸 차례각이라고 합니다. 바로 옆에 음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칸칸, 줄줄 이렇게 되어 있는 건 건너뛰기예요. 하나를 건너뛰고 있는 모양이 점프하고 있는 모양과 닮았다고 저는 점프하고 있네? 라고 얘기해주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음자리표입니다. 음자리표는 음의 위치를 알려주는 자리표예요. 간혹 청음 수업을 하다 보면 들은 음은 잘 적어놓고 음자리표를 그리지 않아서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음자리표가 없다면 어떤 음이 맞는지 얘기할 수가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자리표인 2가지 알아볼게요. 먼저 이 자리표는 둘째 줄에서부터 동글동글 말아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모습인데요. 맞아요. 이게 높은 음자리표입니다. 둘째 줄의 솔 음을 알려준다고 해서 G 클래프라고 불리기도 해요. 그 다음 이 자리표는 넷째 줄 동그란 점을 그린 뒤 하트 모양의 반쪽을 그려주고 그 옆에 넷째 칸과 셋째 칸에 점을 찍어준 모양이죠? 그렇죠. 이건 낮은 음자리표입니다. 그리고 넷째 줄에 파 음을 알려준다고 해서 F 클래프라고 불리기도 해요. 그 다음 살펴볼 것은 박자표입니다. 박자표는 곡의 박자, 즉 기준되는 한 박의 음표와 한 마디의 박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박자표의 위치는 음자리표 옆입니다. 4분의 4박자를 예를 들어보면 밑에 4는 4분음표가 한 박자로 진행이 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위에 4는 한마디 안에 4박자가 있다고 알려주는 표시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위의 숫자가 3으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빙고! 한마디에 3박자가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럼 하나 더. 아래의 숫자가 8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오, 맞아요. 8분음표가 한 박자가 된다는 뜻이 되는 거죠. 한 가지 추가로 알려드리면 박자표는 곡의 시작이 되는 첫 머리와 박자가 바뀌는 부분에만 표시됩니다. 그 다음 조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조표는 곡의 조성을 나타내는데요. 음자리표와 박자표 사이 그 위치가 조표의 위치입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도 있고 샵이 나올 수도 있고 플랫이 나올 때도 있어요. 이 조표는 음자리표와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표의 제일 앞쪽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조표는 곡이 진행되는 동안에 꼭 지켜서 연주를 해주셔야 해요. 아직 악보 구성 요소가 조금 남아있긴 하지만 살짝 다음 시간으로 넘기고 오늘 배운 음과 보표를 활용해서 큰 보표에서 음자리를 익혀볼게요. 큰 보표는 2개의 보표를 묶음줄로 연결한 것인데요. 피아노에서는 주로 위에는 높은 음자리, 그리고 아래는 낮은 음자리 보표가 나옵니다. 이 구조를 조금 쉽게 생각하는 방법은 왼손과 오른손을 들어보는 건데요. 들어 올릴 때 오른손이 좀 더 위를 향하게 들어 올려보세요. 그럼 이런 모양이 나올 거예요. 자, 어떠세요? 왼손과 오른손 구분이 좀 쉬워졌나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큰 보표에서의 음을 한번 알아볼까요? 우선 큰 보표에서의 가운데 도를 먼저 찾고 높은 음자리와 낮은 음자리를 알아볼게요. 높은 음자리 보표 아래 그리고 낮은 음자리 보표 위에 짧은 줄인 덧줄을 그려볼게요. 여기 이 줄 위에 동그라미가 가운데 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럼 가운데 도를 중심으로 오른손의 높은 음자리 보표로 차례 가기를 해보면 그 다음 칸에 레, 그 다음 미, 파, 솔, 라, 시, 도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까 높은 음자리표의 다른 말 기억하시나요? 무슨 음을 알려준다고 했죠? 굿! 솔이에요. 그래서 둘째 줄이 솔 음인 것과 가운데 도, 그리고 높은 음자리 도의 위치를 우선 먼저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다른 음들을 찾을 때 좀 더 쉽답니다. 그럼 악보를 보고 건반으로 연결시켜 볼까요?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 낮은 음자리표는 가운데 도를 중심으로 차례대로 내려가게 해볼까요? 도, 시, 라, 솔, 파, 미, 레, 도 이렇게 그려집니다. 낮은 음자리표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 음이 파인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파와 가운데 도와 낮은 음자리 도의 위치를 기억하면 다른 음을 찾을 때 편하게 찾을 수 있어요. 그럼 악보를 보고 건반으로 연결시켜 볼게요. 시작! 도, 시, 라, 솔, 파, 미, 레, 도. 자, 그럼 이제 마무리. 큰 보표에 그려진 음과 손가락 번호를 보고 건반으로 직접 연주하는 시간이에요. 같이 도전해 볼까요? 오른손 준비 되셨나요? 시작!
그럼 왼손도 준비, 시작! 네,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이렇게 큰 보표에 그려진 음이름과 건반의 위치를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오늘은 피아노에 대한 소개와 피아노를 연주하기 위한 준비 단계 첫 번째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두 번째 시간 피아노를 향한 첫 걸음마 어떠셨나요? 피아노 배우기에 가장 기초되는 시간, 그리고 피아노와 친해지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칭찬과 격려 속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기를 약속드리며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할게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고고고! 다음 시간에는 피아노 연주를 위한 준비 단계 두 번째 시간으로 음표와 심표들을 알아보고 피아노를 연주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